자, 니코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초1 수학을 가지고 또 그 BIC의 능력 키우기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관짓는 힘이 부족하게 되면 책을 읽어도 또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도 이게 와닿지 않는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연관되는 게 점점점 중요하게 되는데요. 왜 BIC,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관짓는 힘이 발달이 안 된 상태로 학년이 올라가면 공부가 힘들어지는지 개인적 견해 듣겠습니다. 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연관을 짓지 못하면 저학년 때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외우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근데 외우는 것이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양이 많아지고 한계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외울 것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수학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점점 포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연관짓지 못한다면 네, 이제 우리가 점점 수학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초일 수학 50가지의 수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한 학생이 보입니다. 그죠? 네, 이 학생이 뭐라 그럴까? 뭔가 고민하고 있기보다는 표정을 보면 피곤해하고 하기 네, 싫은 마음이 이제 역력합니다. 그죠? 네. 애들이 자꾸 학습을 하면 아는 게 많아지면 즐거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전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힘들어할까요? 아마 이 친구는 지금 이제 1학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뭔가 새로운 걸 자꾸 자기가 아는 것을 하면 재밌고 신날 텐데 아마 네, 예를 들어서 1학년이니까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 1 더하기 2, 1 더하기 3, 그다음 2 더하기 1 계속 이것을 연습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게 단순하고 재밌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너무 지루하고 피곤하고 힘들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그 표정인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보통 단순함에서 오는 그 네, 지루함이 여기에 1학년 학생으로 연관지으면 느껴진다 네, 그런 이야기죠. 네. 자, 이 학생에게 뭔가 확 하고 변하는 이 내용에 바로 이 내용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데요. 질문을 바꾸면 이 학생, 조금 전에 이 뭐라 그럴까 힘들어하는 이 학생의 질문만 바꾸면 이렇게 얼굴이 입이 쫙 벌어지면서 네. 존재감도 느끼면서 자녀가 변하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 말이 뭔 말인 것 같습니까? 네, 아까 제가 예시를 들어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1 더하기 2를 계산하고 계속 똑같은 것을 계산하는 거는 일종의 훈련인데 아이들이 그거는 내가 스스로 뭐 뭔가 생각할 것도 없고 단순한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지루해질 것 같은데 이 아이의 표정이 뭔가 자기가 이제 재미있거나 흥미를 느꼈기 때문에 표정이 확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 우리가 질문의 형태를 조금만 바꿔주면 아이들이 얼마든지 호기심을 느낄 수가 있고 1학년 같은 경우는 아직도 호기심이 많이 있을 때라서 아이들을 조금만 자극을 다른 방향으로 해준다면 아이들이 달라질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 예를 통해서 질문이 어떻게 바뀌는지 또 애들에게 어떤 변화가 기대되는지 확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초등학교 1학년에 나오는 한 문제를 가지고 출발을 해봤는데요. 주로 우리가 시중이나 학교나 또는 학원 등에서 볼 수 있는 문제는 27보다 크고 41보다 작은 두 자릿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안 그런가요? 네, 네, 그리고 이걸 맞추면 공부 잘하는 학생, 못 맞추면 뭔가 뒤떨어지는 학생 이런 식의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질문을 바꿔봤다는 거죠. 이 풀이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풀이한 학생을 등장시키고 그 두 학생의 계산 과정을 비교해서 이제 표현을 해보라고 이렇게 질문의 형태를 여기서 이거로 바꾼 거죠. 네,
그리고 오히려 정답 13개는 제시를 해줍니다. 맞나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형 선진국식 교육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학생 1과 학생 1부터 한번 설명 부탁합니다. 학생 1은 지금 어떤 식의 풀이를 한 건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학생일은 27보다 크고 41보다 작은 수는에서 표현을 했는데요. 네. 우리가 28부터 해서 29, 30, 31에서 39, 40까지 그대로 쓸 수가 있으니까 네. 뭐 이렇게 다 써놓고 이거를 하나하나 27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해서 셌네요. 하나, 네, 둘, 이런 네네. 식으로. 네. 그렇게 해서 본인이 직접 세어보니까 13개가 됐으니까, 네, 13개라고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의 네. 어린 친구들이 아마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기를 한번 돌아다 보는 그런 네, 계기도 되겠네요. 네. 야, 그러면서 왠지 이게 숫자가 커지면 좀 힘들 것 같아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그죠? 네, 이게 만약에 40일이 아니라 네. 조금 예를 들어서 뭐 80일, 90일 이렇게 된다면 써야 될 숫자가 점점 많아질 거고, 네. 네, 그렇게 되면은 네,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어지겠네요. 네. 네,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자, 계속해서 그러면 학생 2의 또 풀이를 한번 듣고 계시는 부모님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생 2는 28에서 40까지 자연수가 구하고자 하는 두 자리 수인데 1부터 네. 10까지가 우리가 하나, 둘, 셋 보면 10개잖아요. 1부터 네. 10까지가 10개이니까 그럼 31부터 40까지도 10개고 뭐 41부터 50까지도 10개고 우리가 셀 필요 없이 이건 10개구나라는 것을 당연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이 친구는 일단 31에서 40까지를 분리를 해 놓은 거죠. 왜냐면 이게 음, 10개니까.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숫자 28, 29, 30. 그 앞에 있는 숫자는 3개이기 때문에 그 네. 3개와 그다음에 아까 30일부터 40까지 10개를 모으면 10개와 3개. 그래서 13개라고 뭐 굳이 우리가 써놓지 않아도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네. 학생은 어떤 10으로 계산했을 때 간단하고 쉬워지는 10의 원리를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그러면 학생 1로 푼 본인 입장에서 학생 2를 보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자기는 되게 똑똑한가 보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네. 라고 할 이렇게 수도 있을 것 보면서 같고, 나도 네. 모르게 닮으려고 하죠. 네. 그러면 자꾸 뭔가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뇌에 변화가 일어난다. 이건 선진국에서 말하는 교육 방법인데요. 음. 자, 그러면 학생 1과 학생 2를 우리는 연관지어 가지고 한번 그러면 이 질문에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실까요? 두 학생의 계산을 비교해 볼 때 개인적 견해까지 집어넣어서 어떻게 음. 판단되십니까? 이제 계산 과정을 비교해 본다면 학생 네. 1은 지금 27부터 41까지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쓰고 그 수를 세도 이건 답은 맞출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물론 지금 답은 맞아서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거 연관짓고 해석하는 능력이 없다 보면 네. 나중에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일이 네. 아니라 이것이 만약에 90일이었을 경우에는 27부터 90까지 쓴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그 한 문제 풀다가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네. 학생 이처럼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원리적으로 30일부터 40까지도 10개고 40일부터 50까지도 10개고 뭐 20일에서부터 30까지도 10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개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10개는 계산하기가 쉬우니까요. 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수 28, 29, 30 3개를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이런 문제를 보고 어떤 해석을 해냈고 그다음에 이것이 숫자가 변해지더라도 더 큰 숫자가 되더라도 이렇게 원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 친구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나와도 자기가 혼자 생각해보고 내가 전에 배웠던 것과 연관지으려고 자꾸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13개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답을 맞추어 냈는지 이런 과정이 미래의 아이들을 만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한 학생의 견해를 읽고 해석 부탁합니다.
학생일은 수가 많아지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학생인은 10개를 먼저 구하고 나머지를 구하는 것이 원리적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10과 연관지어 계산하면 쉽기 때문이죠. 네. 자, 뭔 말입니까? 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일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많아지면 네, 그냥 정말 계산을 계속 해야 되고 숫자를 계속 세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금은 문제 답을 맞출 수 있지만 미래에 답을 맞출지 못 맞출지는 네, 불특정한 거고요. 네. 학생 이 같은 경우는 10개를 먼저 구하고 또 그 앞에 10과 연관지어서 계산하면 쉽기 때문에 먼저 이걸 구하고 앞에 나머지 3개를 계산을 했기 때문에 3개는 이제 숫자가 작으니까 일단 보기가 쉽고요. 우리가 굳이 연필과 이런 걸 종이를 사용하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10에 이렇게 연관지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자기가 알아냈기 때문에 이 계산이 훨씬 쉬워진 것 같습니다. 또 이게 네. 문제가 더 어려워지더라도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27보다 크고 41보다 작은 두 자릿수의 개수를 구하세요에 대한 답을 맞췄을 때와 이런 두 학생을 비교해가지고 표현하면서 생각을 유발했을 때하고 분명히 엄연한 차이가 있겠네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바꾸면 자녀가 변합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특히 해석이 강해진다, 추억을 만든다라는 이 말을 즐겨 쓰고 있습니다. 이걸 듣는 학부모님을 위해서 한번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조금 아까 문제를 저희가 풀었을 때, 네. 물론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두 번째 아이, 학생 2처럼 가르쳐 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건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설명을 선생님께서 해주신다면, 물론 그 친구는 그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그냥, 쉽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문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 이것을 내가 27에서부터 40일까지의 수라고 한다면, 그냥 아무런 자기가 그런 직접 경험을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네. 아이들은 그냥 쉽게 쓸 것 같아요. 그냥 쓰고 문제를 일단 맞췄으니까 맞춘 걸로 기뻐하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 문제를 하나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해석하는 능력, 이 문제가 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10의 원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자기가 파악하고 느껴보고 체험을 해봐야 되는데 네. 선생님이 이렇게 학생 1이든지 2이든지 선생님이 직접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1과 2를 비교하면서 이 친구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본다면 나도 연관성이 뛰어나지겠구나 하면서 친구는 조금 네. 더 자기가 이런 방법을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알려주는 것보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연구해보는 것 자체가 우리가 추억을 만드는 거이지 않을까. 그래서 질문을 바꾸면 생각하는 아이가 생각하는 그런 가지를 키우는 생각나무를 키우는 그런 아이가 자녀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고속버스를 타고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간다고 한다면 KTX를 타고 가는 거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돈을 좀 더 주더라도 KTX를 타고 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때 네. 본인이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KTX를 타는 게 아닐까요? 네, 이미 그 친구는 여태까지의 그런 공부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친구와 다른 방향으로 자기는 출발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서 하는 방법이 남들 보기에는 문제를 빨리빨리 풀고 문제집 한 권, 두 권 띈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단원을 빨리 끝내고 진도도 빨리 나가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봤을 때는 그 친구들은 자기가 이런 문제 하나하나를 본인이 직접 추억을 만들고 해석을 하면서 그 모든 자기가 생각하는 나무를 키운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어느 시점이 됐을 때 그러한 친구들보다 훨씬 더 빨리 KTX를 타고 다른 데를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학생들로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해석이 되는 학생은 항상 KTX를 타지만 해석이 안 되는 애는
고속버스 타고 부산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럼 학년이 올라가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고속버스를 계속 타고 다니면 시간에서도 지고 양에서도 지게 되겠죠. 공부는 본인이 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아쉽게도 그 본인이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는데 그 힘을 어떻게 키울지 방향을 못 잡다 보니까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BIC,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관짓는 힘을 키우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비유 들었던 것처럼 KTX를 타느냐 버스를 타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KTX가 빠르니까 KTX를 타야 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건 우리의 이야기지. 애들은 그걸 또 까먹어버립니다. 까먹어버리면 결국은 또 버스를 타고 다닌다는 이야기.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싸우죠. 네 저번에 내가 KTX 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버스를 또 타고 다니니? 그 순간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언제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안에는 많은 상징적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관짓는 힘은 가만히 있는다고 문제를 그냥 푼다고 선생님이 강의를 듣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죠. 네.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네. 그러면 부모님들은 왜 그 훈련을 굳이 받아야 되느냐 묻겠습니다. 왜 훈련이 꼭 받아야 되죠? 꼭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데요. 음, 사람은 태어나면서 인지 구조를 가지고 성장한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 뭐 쟤는 어려서부터 머리가 좋아 라는 사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머리가 좋다고 해서 그 아이가 계속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네,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의 두뇌를 가지고 태어났다거나 아니면 보통 표현들을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인지 구조를 타고 태어났는데 그 인지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발전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네, 머물러 있으면 더 좋은데 우리가 쓰지 않는 거는 퇴화가 되잖아요. 네, 용부동설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걸 건드리고 자극해주고 할 때 그것이 조금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인 베이스는 갖고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퇴화돼 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생각하고 또 발전하고 생각의 그 가지에 또 가지를 치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자꾸 네, 개발하지 않으면 퇴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훈련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자꾸 연관짓는 그 훈련 과정의 하나인 바로 질문을 바꾸면 자녀가 변한다를 가지고 초일 수학을 가지고 오늘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열심히 응해주신 니코 선생님께 감사함을 표현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